저번에 선생님 얘기했을 때 잔소리한 건 이런 거였어. 평점주권 시험 봤더니 평점 보죠? 평점고과 시험 봤더니 개판 났죠? 자, 니네가 현재까지 선행 수학학까지 끝낸 거는 뭐 공식적으로 끝났지 뭐. 끝낸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 본인들이 알지? 선행 나간 게 의미가 없어. 알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된 이유는 똑같아요. 습관이 개판. 그렇죠? 숙제 제대로 하는 사람 드물죠? 그렇죠? 요즘 나이 이제 몇 달 뭐 2학기 되면서 더 심해졌고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인 것도 하나지. 니네들이 안 돼 있는 건 뻔하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뭐 하네요? 오답노트 안 쓰죠? 중간에 내가 쓰라고 지시했는데 언젠가부터 안 했죠? 내가 중간에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하자 했는데 또 안 했죠? 할 말 없지? 그리고 숙제 미리미리 하자고 했는데 안 했죠? 그날 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그 전날 하든지 학교에서 하죠? 심지어 덜 해보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잘하나? 얘네 상 했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 해보니까 좀 어려웠잖아 사실. 함수다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 그렇지? 그런 거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어. 선생님이야 직업이니까 자다 일어나도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니네는 아니잖아 아직. 한 번밖에 안 배웠는데. 그때 니네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생각은 복습했을 때 머릿속에 느낌표가 떠올라야 돼. 아 맞다. 내가 예전에 저런 걸 했었지. 그런데 물음표가 자꾸 떠오르면은 의미 없는 선생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했던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자 이제 수원 나가니까 나름 좀 마음가짐도 새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 말로만 듣던 고2 수학이잖아. 그렇죠? 고1 것도 아니고 고2란 말이야. 지금 시기에 수원하면 느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이렇게 선행 나가는 거가 너네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어쨌든 얘네가 커리가 그렇게 짜있으니까 나가게 된 건데 관계없이 소원 나가고 수투 나가고 이런 거가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 선생님들이 심화 선생님도 뭔가 얘기를 하실 거야. 하실 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알겠죠? 지금부터 또 안 하잖아. 방학 때부터 해서 얘네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이니까 학교에서 뭐 안 하잖아. 시간 많잖아.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도 시간표를 이렇게 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 많다고 마지막 자유다 하고 자빠져 놀지 말고 공부해야 돼 이제. 특히나 현재 여러분들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반성하고 공부해야 돼요. 이제 알겠죠? 그냥 이 상태로 진로 나가면 현행하는 애랑 차이가 없어. 지금 현재 니네 상태는 현행하는 애랑 차이가 거의 없어. 오늘부터 해서 옛날에 안 좋았던 습관을 다 버려. 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 말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공부만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할 건 좀 하시라고. 할 게 뭐겠어? 숙제 미리미리 하고 되도록이면 저녁에 해 그날.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심화 숙제들하고 오늘은 이제 내 숙제가 거의 안 나가지만 내 거 숙제까지 나가면 양이 많잖아. 그럼 평소처럼 안 좋은 습관이 잡혀있는 김민희 같은 학생은 숙제를 정말 개판으로 해야겠죠. 무슨 일이 아니야 민재야. 알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얘들아 내신 대비 하면서 니네가 어느 정도의 머리가 있다 보니까 평균적인 애들보다 니네 머리가 좋아. 그러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선행을 했어도 내신 대비 기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실드가 있기 때문에 다 커버가 된 거야. 알겠냐? 4주 동안 내신 대비 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고등은 그렇게 해서도 성적이 안 나와. 내신 대비 살벌하다고 얘기했죠? 어려워요. 선생님 평점고 갈 건데요. 아니야 그래도 어려워 그래도. 지금 상태로 계속하면 어려워. 알겠어? 니네 솔직히 그때 시험 본 게 시험 대비를 요만큼도 안 하고 시험 본 거잖아. 그럼 니네들 할 말이 있어. 선생님 시험 대비 기간도 없이 그냥 봤는데 어떻게 잘 봐요? 맞아요. 근데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못 볼 수도 없어요. 사람 성적이냐 근데 솔직히 말해. 야 방송해야 돼 니네 진짜. 나머지 종이도 몰라도 못 풀었잖아. 무슨 일이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까먹은 부분이 있으면 복습하려고 노력하고 다시 공부하려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람은 까먹어 당연히. 나도 까먹어. 선생님도 고3들 어려운 문제 안 풀어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시 풀어봐 그러면 못 풀어 이제는. 까먹어서. 왜냐면 나중에 니네가 수능 준비를 하게 되면은 책에는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계산상의 테크닉들을 많이 배워. 그거는 책에도 안 나와. 그건 말 그대로 정말 노하우가 풍부한 학교 선생님 내지는 고등부 선생님들이 그거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실력자입니다. 그건 정말 책에도 안 나오는 거거든. 나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도 안 풀어서 나 까먹어서 지금 되게 많이 몇 년이 됐거든. 나도 까먹어 수학만 하는 사람이고. 근데 니네라고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까먹은 걸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복구하는 시간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고등수하고 그렇단 말이야. 느려져. 기억이 잘 안 나. 니는 이미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 선생님 수업 스타일 알잖아요. 과거에 배웠던 거 나오면 얘들아 예전에 이거 했었지. 저번에 내가 물어본 게 뭐였죠? 고차방 정식의 인수분해 기본이 뭐야 했더니 한참 뒤에 얘가 대답했잖아. 조립제품이. 뭐 대단한 거 했다고 박수치고 당연한 걸.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 반성해야 돼. 이제는 알겠어요? 아 물론 고2, 고3애들은 대답 못하는 애들 많아. 수두룩해. 근데 니네는 그 집단이 되면 안 되잖아. 어? 여집합이 돼야 돼. 여집합. 알겠어? 알겠냐? 그러니까 잔소리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응? 오늘부터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거 다 지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책이 없긴 하지만 숙제를 만약에 받았다. 니네들이 할 거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선생님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놔. 뭐냐면 당연한 얘기야 근데. 근데 좀 가혹해. 일단 문제집 한 거를 사세요. 우리 수업 교재 말고 자 당연히 뭐를 사? 유형선을 하나 사세요. 개인 공부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자 답지가 당연히 달려있겠죠? 그럼 보고 100개에서 풀던지 말던지 네 마음이야. 물론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지. 자 해서 풀고 당연히 숙제가 나갔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 저녁에 다 해. 근데 권장은 그날 저녁에 해야 돼. 영어 숙제는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영어 숙제 밀린 거 본인 탓이야. 영어 숙제 그날 왜 안 했어? 노느라 안 한 거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만들죠. 자, 그날 저녁에 숙제해. 자, 근데 당연히 뭐도 해야 돼? 오답부터 써야 돼. 제일 중요한 거지. 안 하잖아. 안 하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수업 있는 당일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날에는 뭐예요? 요거 푸는 거야. 자, 요거를 푸는 게 근데 지금은 가능한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니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학기 중에 좀 힘들어. 그럼 이걸 이제 언제 하냐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 토요일이 제일 낫겠지. 토요일날 풀어. 그걸 뭐를 푸느냐? 그 주에 학교 진도가 됐건 학원 진도가 됐건 진도를 한 주 나갔을 거 아니야.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주말에 요 문제집을 풀어.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풀어야 돼. 선생님은 이렇게 살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난 선행을 6개월 이상 안 했다 했지? 응. 그래도 나와. 나온다고 수능 보면. 습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선행 따위 필요 없다고. 난 근데 니네들한테 선행 강조한 적 없다니까. 또 어머님들하고 상담하면은 나는 선행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선행해서 잘하는 애가 정말 극소수거든요. 니네들이 어머님들하고 니네들이 착각하는 게 여러 번 반복하면 잘하겠죠라고 생각하지 않냐? 아니야. 아니야. 습관이 이렇게 안 잡혀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뭘 잘하겠어. 물론 사람이 일반적인 동물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여러 번 보면 그래도 기억은 좀 하지. 처음 한 애보다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과 뭐 물리적인 뭐 스트레스 이런 게 비용 엄청나게 많이 쓰이지 않았겠냐? 그거에 비하면 니네가 얻어가는 내용이 너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는 뭐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다니긴 했는데 습관이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한 건 습관이야.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죠? 꼭 반복하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어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꼭 풀어보라고 얘기를 해. 교과서 문제. 할 게 많지? 교과서 문제를 일주일에 2번씩 풀어. 자, 이거는 언제 하면 되겠어요? 아무 때나. 대신 2번 풀어야 돼. 일주일 단위로 꺼내서. 그래서 교과서 문제는 학교에서도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주말에 풀든지 평일에 풀든지. 물론 학교에서 숙제가 나가지만 그거는 제껴놓고 그냥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 사실 선행 한번 했으니까 그냥 풀어봐 하면 풀 수 있어. 교과서 문제가 얼마나 어렵겠냐. 어려워가지고. 할 수 있어. 이거 다 해야 돼. 이게 수능 되기 전까지 내가 약 2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욕심을 좀 내면 문제집이 여기서 한 권이 더 늘어나겠지. 난이도는 니네 마음대로 하고. 알겠니? 선생님 문제집 몇 권 풀었다고? 10권. 상징성으로 10권 한 거지 더 많이 풀었어 사실.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10권 풀었겠냐고. 아니에요. 처음에 나도 한 권 풀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시켜서 풀었겠냐? 내가 했어 그냥. 누가 안 시켰어.
근데 왜 했냐면 교과서 문제만 푸니까 이게 좀 웃긴데 재미가 없어서 다양한 걸 한번 접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한테 책사게 5,000원 줘. 현재 때 5,000원이거든요. 3,000원,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 RPM의 전신이 문제집이 이제 개념물리 내신 문제집이라고 있어서 지금은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RPM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서서 풀었는데 선행을 당연히 안 했으니까 현행 3학년 건가 2학년 건가 풀었는데 한 권 푸는데 2주도 안 걸리고 다 풀었어. 그 옛날에 배운 거지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인데 2학년 1학기 걸 푼 거야.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냥 복습한 거야. 기억이 안 나니까. 2학년 1학기 때 활용단은 많이 나왔잖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풀어봤더니 물론 처음에 고생을 했죠. 거부족 이런 거 짜증나잖아. 식세우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기억을 떠올리면서 물론 그냥 풀었겠냐고. 나도 까먹었으니까 교과서 찾아보면서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복습을 해야 돼. 그걸 누가 시켰냐 안 시켰냐. 아니야 내가 했다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어 당연히. 했던 것도 풀면 답이 보이고 풀이가 보이고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이 너무 기계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한국 수학은 기계적으로 공부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나라 탓을 해야 돼. 내 탓이야. 한국 수학은 기계적으로 공부해요. 그래서 수능도 30문제 중에 3, 4문제는 변별력 문제들 있잖아요. 하나 문제 맞출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유형이 일단 어렵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름 입시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트렌드를 읽어서 추려서 설명을 해준다. 그건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나중에 뭐 잘 알아보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할 게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걸 다 공부하는 것 자체도 힘든 거야. 알겠어요? 그건 우리나라 수학의 문제니까 어쩔 수 없어. 한국 사람이니까 입양을 가시든지 받아들이고 열심히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든지. 근데 1차 작업은 이게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니네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수능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책에는 안 나오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더 공부하신다고. 근데 그게 편법이 아니에요. 여러 문제집을 많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선생님들의 노하우야, 노하우. 그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까지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물론 그러기 위한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엄청 오래 걸려 진짜. 이해가 설명해줘도 안 될 때가 더 많아. 나중 가면. 근데 요게 안 돼 있으면 더 안 되겠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니네는 다 해야 되겠구나. 근데 몸으로 실천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정해. 난 이제부터 틀린 문제 오답 노트를 무조건 쓰겠다. 하나만 정해서 해. 한꺼번에 하려면 작심삼일이야 무조건. 니네 못해. 하나만 해. 추천은 이거다 사실. 오답 노트 제일 안 하는 게 이거야. 틀린 거 내가 니네들 항상 단원평가 보면 틀린 문제만 내는데 개판이 되나? 그렇죠? 번호상 4개였지만 세세 요소 따져보면 되게 많은 거예요. 알겠죠? 하나만 하라고. 하나씩 늘리라고. 언제? 내년 3월 내기 전까지.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 중에 많은 비중을 니네가 그때 갔을 때 하고 있어야 돼. 물론 이것까지 다 해야 돼. 문제집 하나 별도로. 난이도는 본인이 고르세요. 알았죠? 뭐 RPM을 사든지 셀을 사지 말고 셀을 학원에서 해줄 거야. 셀을 제외한 뭐 심플자이 이런 거 하든지. 내가 문제집 판매원이 아니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안 하면 내가 잔소리하고 땡이 아니라 이제 본인 인생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하다 만 게 이거야. 중학교 때 시험 볼 때는 니네가 머리가 있으니까 좀 대충 해도 시험 대비 기간에 다 커버가 됐는데 고등 내신은 안 그렇단 말이야. 알겠어요? 머리의 한계가 부딪혀 슬슬. 선생님은 고2 과정 할 때 이거 오늘 할 수업 있죠? 선생님도 고2 때 이거 오늘 할 거 공부했거든? 똑같아 교육까지 선생님들. 요거 할 때부터 좀 한계에 부딪혀서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 이해가 너무 안 되더라. 그래서 선생님 때는 뭐 인터넷 강의라는 게 있었냐? 없어. 선생님 고3 때 생겼어 인터넷 강의라는. 지금 메가스터디라고 있죠? 그게 고3 때 생겼어요. 고2 때 없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거기서 거의 1세대야. 인터넷 강의 1세대야. 그 전에 있지도 않았어. 그냥 짜투리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있긴 했는데 인터넷 강의 전문화에서 생긴 게 선생님 고3 때처럼 생겼단 말이야. 선생님 그런 것도 없었는데 니네도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야. 그거에 의존할 수도 있지만 난 의존할 게 없으니까 너무 뭔가 기댈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노력으로 극복했어. 계속 보고 알겠어요? 쌤 그럼 고3 때까지 네. 학원 아예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는 했어요. 방학 때마다 특강은 했어요. 왜냐면 6개월 선행은 했다 그랬어요. 근데 고등수학은 인정하는 게 혼자 하는 게 좀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혼자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니네가 학원을 다니는 건 일정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고효율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공부하려고 다니는 거야. 알겠어요? 단순히 선행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 하려면 맘먹으면 할 수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러면 다른 과목 공부 언제 못하잖아. 그래서 학원 다니는 거예요. 선생님도 원래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좀 한계에 부딪힌 것도 있고 아 이게 고2 거부터 하려니까 좀 힘드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달짜리 수강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런 거는 했어. 그래서 막 노량진 같은 데 다니면서 수업 들었어.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밤늦게까지. 그때는 10시까지 수업 시간이 없었거든. 정말 12시까지도 수업하고 막 그래요. 옛날이니까. 그런 건 했어. 그거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체 남의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다 했어. 당연히 그때도 숙제 내준 거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그날 다 했어. 졸린 눈 비벼가고 해야 돼. 니네가 나중에 이 습관이 들이잖아.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몸이 안 좋아. 뭐 독감이잖아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오답노트를 맨날 썼던 애가 그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가자마자 그냥 기절했어. 선생님이 직접 경험했던 거야. 몸이 안 좋아서 오답노트 쓰고 막 해야 되는데 기절했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선생님이 감기 한 번 오면 징하게 걸리거든. 심하게. 그런데도 학원을 갔어. 콜록콜록 하면서 갔는데 집에 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건 공부하면 내가 진짜 좀 약간 강조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냥 방에 불 끄고 약 먹고 잔 거야. 자다가 새벽에 깼어. 나도 모르게. 깨서 뭐 있는지 알아? 오답노트 썼어. 콜록콜록거리고. 그래놓고 내가 보기엔 난 정말 미친놈이다 싶더라고. 아프면 좀 쉬지 이 사람아. 왜 공부하고 앉아있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쓰고 오답노트 쓰면서. 근데 이건 정말 긍정적인 경험인 거야. 알겠어요? 니네도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돼 사실. 지어낸 얘기 같죠? 근데 나중에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 열심히 하는 애들 뭐 선생님들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하고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 꽤 많아. 어떤 애들은 창문 열어놓고 겨울에 창문 열어놓고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잠오니까. 그 정도로 해야 돼. 독하게. 선생님도 독하게 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 1등급, 2등급 절대로 안 나와요. 나중에 수능 볼 때. 절대로 안 나와. 3, 4, 5. 알겠어요? 등급이 인생이 전부가 아닌데. 아니야. 공부하려면 이거를 목표로 해야 될 거야. 힘들겠지. 알겠죠? 2등급이 전체 몇 퍼센트? 상위 11%. 11%면 비별볼만 하지 않냐? 어? 전국의 탑 10에 들어오면 되나? 1등급 몇 등급? 몇 퍼센트? 4%. 얘는 좀 힘들지 사실. 조금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전국에 수능 응시생이 60만 명이 넘는데 몇 등이야? 그러면 4% 끊어봐. 24,000등인가요? 60만 명이나 치면 전국 24,000등이면 쉽지 않아. 전국 고등학교가 2,000개가 있대. 뭐 옛날보다 좀 줄긴 했는데 문이과 개념인 지구는 없지만 문과 계열, 이과 계열 나눠지는 건 똑같거든요. 그럼 전교 1등이 4,000명인 거야. 2,400명. 근데 서울대 정원이 4,000명이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전교 1등을 해도 산술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 못 들어가. 체력 어쩌고요?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산술적으로만 얘기한 거야. 산술적으로. 정원이 4,000명이 안 되니까 전교 1등들이 간다고 쳐봐. 못 들어가지. 600명 가까이 되는 애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3,200명인가? 그렇대. 그 응시생이 주니까 대학교 정원도 점점 줄고 있어요. 요새. 등록금은 올라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회의 섭리야. 어쩔 수가 없어.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냉혹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중학교는 이제 끝났고, 중학교 끝이잖아. 이제 고등이시니까 진지하게. 아까 유진이하고 잠깐 좀 얘기를 했어. 잠깐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니네 인생이야. 이거를 하나라도 안 지키는 순간 성공하는 집합의 여집합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 성공이 꼭 1등급, 2등급이다라는 얘기인 게 아니라 나중에 니네가 수능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 선생님은 알잖아. 선생님 국어하고 영어 망쳤다고 얘기했죠. 근데 재수 왜 안 했다고 그랬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여기서 재수한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성적 맞춰서 대학을 갔어. 그냥. 니네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만족할 만한 후회 없는 성적을 받아야 될 거야.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후회하죠. 근데 니네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봐.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냐? 막 나중에 막 사회에 뛰어들려고 막 자격증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하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보면 이런 대사가 많이 나와요. 아, 내가 이정신으로 고3 때 수능 공부했으면은 지금 여기서 안 이러고 있을 텐데. 이런 대사 들어본 적 있지? 현실이야 이제. 알겠죠? 주변 어른들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술 같은 거 마실 때 특히. 선생님 친구들도 많이 얘기해. 내가 진짜 공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입버릇처럼 해.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거스르겠냐고. 그 나이 먹고 다시 수능 볼래? 아니잖아. 니네도 그렇게 된단 말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 니네는. 알겠죠? 잘 벌어가 아니라니까. 난 니네들한테 강조하는 게 잘해가 아니라 부지런히 열심히만 하라고 얘기하지. 항상 강조하는 거야. 니네 100점 못 맞았다고 내가 잔소리 한 적이 있나? 없잖아요. 뭐라 한 적 없어. 100점 뭐, 나 사람이냐? 내 이런 적 없어. 물론 뭐 중국어? 국어 막 5, 60점 나오면 그건 사람 성적이 아니지. 그게 어찌 사람이 나는 강책 받아본 적이 없는 성적을 받아보지. 어떻게 그런 성적이 나? 말도 안 돼. 농담이긴 한데 그런 건 제외하고 본인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제부터 본인이 이제 다 안 지켰잖아. 하나씩 지키세요. 알았죠? 선생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알겠어요? 할 거니까 하나씩 지키세요. 알았죠? 할 거라고 믿는다. 이제는 본인 인생이야. 알겠지?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적응하면서 좌절을 한두 번 맛보진 않을 거야. 엄청 많이 좌절 맛볼 거야. 모든 과목이 어려워지니까. 수학도 어렵고 과학도 많이 어려워져요. 특히나. 선생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수학 과학이었어. 과학이 많이 어렵더라고. 지금 니네도 똑같을 거야. 과학 60 맞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럴 거야. 70만. 알았죠? 고등학교를 첫 시험 봤을 때 평균이 막 50점대래요. 수학만. 학년 평균이. 학교에서 어렵게 안 내는 애들이 난이도에 대한 적응을 못한 거죠. 그리고 주된 이유는 뭐겠냐? 중학교 때 했던 대로 공부했으니까 그 성적 나온 거야. 니네 그래서 학원에서 뭐 평점 걷고 시험 보면서 예방교점 받은 거야. 알겠냐? 근데 이거를 또 안 지키면 니네 약 몇 개월이니? 내년 한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중간고사 보려면 반년 뒤 니네 실제 성적이 된다. 굉장히 우울한 거다 그거. 야 앞자리가 막 나름 니네 그래 수학에 나름 수학 성적은 나름 그래 자부심 좀 있었잖아. 없어? 있었잖아 나름. 그래도 딴 과목 몰라서 뭐 나쁘지 않아. 이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끄덕끄덕 하지 말고 임마. 어?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첫 시험 보면 그게 와르르르 무너진다고요. 그런 애들이 매해 발생한다고요. 그런 성적을 한 두세 번 받으면 나는 수학을 못하나 봐. 자괴감에 빠진다. 작년에 선생님이 받았던 애, 작년에 가르쳤던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알겠어요?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된 주된 이유는 니네가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야. 이걸 안 해서야. 알겠죠?